자, 어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남영희 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참사는 대통령실 이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죠. 대통령실 이전 안 했다면 지금껏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이유가 없죠. 시위가 없었는데 서초에 이 두 개 기동대가 종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쫄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크로비스타에 앞에 시위라도 일어날까봐 두 개 기동대가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 쪽에 지원 요청에는 무응답. 기동대 두 개 부대가 윤석열 사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라는 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점거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회 같은 것도 미리 신고하고 하는데 신고조차 없었던 그 서초 자기네 아크로비스타 앞에 한 개 대대도 아니고 지금 두 개 부대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동대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지도가 이태원 참사 당일이었던 10월 29일 경찰 병력 운용 계획인데요. 밑에 이제 빨갛게 돼 있는 게 바로 아크로비스타를 지키는 기동대 두 개 부대거든요. 그리고 경기 기동대 3개 부대가 용산 전쟁기념관 집회 대응 그 8시에 끝났어요. 서울 기동대가 대통령실 관련해서 녹사평 삼각지역 부근에서 대기 근무했고 현장 출동도 없었습니다. 서울 기동대 3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 동원을 했어요. 여기 지금 밑에 그 서울 기동대 1기 부대라고 하는 것이 용산 경찰서장이 대통령실을 지키던 그 부대고요. 현장 광화문 집회, 그 시청 옆에서 집회했던 그 집회는 3개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은 1개 부대가 지키고 있죠. 서울 기동대 1개 부대. 근데 아크로비스타는 기동대 2개 부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지키고만 있는 거지 여기 시위 집회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거의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계속 SOS를 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이 아무리 위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옛날 기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경찰들이 김건희 여사의 밤 외출 때문에 시간의 수당이 엄청 늘었다는 보도가 그랬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동대는 김건희가 언제 어느 때 외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했던 인력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동대가 왜 기동대예요? 가만히 있으려면 그게 왜 기동대입니까? 기동대라는 거는 필요한 시절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옮겨져서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기동대예요. 그렇죠. 그게 기동대죠. 그렇죠. 빠르게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을 거면 왜 기동대야 그게? 이게 무슨 예비군 훈련합니까? 기동대라는 거 필요 자체가 그래서 있는 거고 전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났는데 우리 숫자가 져서 전쟁 졌어요. 그러면 그게 핑계가 됩니까? 8월 28일 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출퇴근에 경찰 730명 매일 투입. 730명 매일 투입. 기존 청와대 경호 인력 400명에서 윤석열 관저 집무실 분리하자 경호 인력 730에서 740명으로 껑충 뛰어. 지금 이게 용산의 이태원 참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청와대를 옮겨서 이 사고가 나게 한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계속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이거는 단순히 경비대의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달라진 게 없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매체도 있어요.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비대 이외에 경찰의 인력이 여기에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은 간단해요. 윤핵관하고 밀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권력 구조가 윤석열과 친하냐 안 친하냐, 윤석열 눈 밖에 났냐 안 났냐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분 보시기에 거슬릴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을 필요하면 이태원에 긴급한 사태가 났으니까 기동대를 빨리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야 얼른 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 그대로 그때 대통령이 누가 밤외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기동대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면 그냥 눈 받고 나는 거예요. 자기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오로지 모든 권력이 다 대통령 바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예. 그리고 하나 이런 것도 있었죠. 경찰 기동대 한 개 부대는 현장 인근에서 대기만 했다는 거예요. 한 개 부대는 현장 인근에서 대기만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참사가 무서운 거는 지휘 체계가 하나도 가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지휘 체계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 윤석열이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라인 자체가 세워져 있기는 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로부터라는 그런 보고 라인, 보고 체계,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그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 뇌가 몇 개예요? 하나요. 눈, 코, 입, 귀, 온몸의 감각기관 수백만 개인데 왜 뇌는 하나예요? 혼선 주지 말라고. 그렇죠. 사고는 집중돼 있어야 돼요. 사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취합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던 게 청와대예요. 그 안에 수십 개, 수천 개 재난 관련 시스템이 그 안에 다 밀집돼 있었어요. 뇌를 분리해놨으니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자, 2021년 이태원하고요. 2022년 이태원의 차이를 지금 보도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21년에 경찰관 85명하고요. 기동대 3개 중대가 이태원에 배치됐고요. 22년에는 경찰관 137명, 그리고 기동대는 아예 없었고, 그 경찰관들 상당수는 마약 단속했던 사복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입됐다고 하는 경찰도 교통정리로 투입된 사람들 일부, 그 정도도 안 했단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교통정리하는 경찰들 몇 명 제외하고 나면 안전요원들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1년 만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지금은 기동대가 이렇게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의 반응도 대한민국이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생길 거라고 계속해서 물음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한 것도 그런데 대응에서도 지금 외신에도 다 나와요. 왜 한국 정부에서는 인시던트라고 주장을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디세스터도 아니고 카타스트로페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따가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는 마약 단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가장 큰 유력한 의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약 단속 외에 안전 유지를 위한 일부러 뺐는지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원인이 됐다는 건 지금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서가 부실 대응했던 그 이면에 대통령실에 용산 이전이 있었다. 이건 이제 당연한 결론이 돼버렸어요. 모든 매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만 빼고요. 남영이가 옳았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그 용산 대통령실 지키느라 아크로비스타 지키느라 그때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마약. 아까 말씀하신 거. 정부 기조가 마약과의 전쟁이니까 경찰력을 마약 단속에 우선 투입해. 이건 뭐예요? 실적 올리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할로윈 축제를 통해서 마약을 단속했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면 보여주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던 수준도 아예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의아한 게 그거죠. 아니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그럼 왜 안 한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작년보다 사람도 많을 거라고 예상까지 한 상황에서 기동대가 아예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동대는 누가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아 저기 경찰 있구나라고 싶을 만큼 조끼도 있고 방패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약 단속을 하는데 기동대가 가장 쥐약인 거예요. 경찰이 보이면 안 되니까. 마약 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사복이 입고 침투되어 있는데 기동대 이쪽으로 오지 마라라고 했을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마약 단속 때문이었다는 거를 던져 넣으면 많은 퍼즐이 맞춰져요. 일부러?
마약 단속하니까 경찰들이 많이 보이면 안 돼? 네. 그 흐름인 거죠? 사실 뭐 마약에 관련돼서야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마약 청정 국가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약 청정 국가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준 아시는 분? 알 리가 없어요. 마약 청정 국가란 말 자체가 대한민국 언론이 창조한 말입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두환 시절에 드러그 버큐 에어리어 해가지고 이 약 진공지대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는데 약이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하고 국민들의 자유가 중요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역장의 경우는 마약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마약 청정국가라는 이야기를 찾고 하는데 마약 청정국가는 기준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그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한번. 그리고 마약이라는 게 마약을 사용하는 그 사용률이 높은 국가들은요 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에요. 자유도가 높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단속하면 안 되나 마약을 자유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약을 단속하겠다는 목적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마약을 단속하는 거고 국민이 안전할 권리가 우선이 되고 그걸 지켜주고 거기에 부수적인 작용으로서 마약을 단속하는 거지. 국민의 안전 안 지키면 마약을 왜 단속합니까? 마약 빨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자기 건강 자기가 조지겠다는데. 근데 마약을 단속하니까 사실은 마약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고리가 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정복을 입은 경찰이 부족했던 거, 112 신고가 들어와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거, 그리고 그 새벽에 기자들의 대형 참사가 났다는데 거기 가서 하는 말이 마약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질문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검안서가 안 나온다. 검안서가 안 나온다는 기사가 있는데 맞아요. 뭐 이건 제가 자랑할 수 없지만 임상 20년 하면서 제가 검안서 한 500장 썼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근데 검안서라는 거는 그냥 의사가 보고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진료 기록 같은 걸 보고 맨 앞에 보면 뭐 사망 일시, 장소 있고 밑에 보면 뭐 최종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 뭐 이런 거 있고 변사, 외인사 막 이런 거 적어져 있어요. 있는데 그거 그냥 의사가 보고 기계적으로 적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적는 건데 이게 몇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요. 이 퍼즐에 뭐가 들어가냐? 마약 검사한 게 아닐까. 그래서 늦어졌던 검안서가 늦게 만약에 마약 검사가 필요성이 있어 마약을 검사해야 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외인사냐 변사냐 여기 체크단도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사인은 압사인데 그 중간 사인이 마약 복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약쟁이 관련된 난동이 있었나.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요. 세월호 때 자전거 펌프로 공기 넣었던 게 생각나요. 당장 국민들한테 참사의 규모가 피부에 와닿으면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조금이라도 늦어보려고 그 오염된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돼서 숨 쉴 수도 없는 그 공기 자전거 펌프로 마치 무슨 에어포켓이 있다고 하면서 공기 밀어넣던 그 쇼가 저는 그냥 오버랩이 돼요. 우울증이 도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좀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사전에 요청을 했다. 이거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진실게임이 있는데 기동대 투입을 사전에 요청했는데 서울경찰청이 무시한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서울청 관계자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공식 요청했고 기동대 배치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이게 저번에 서울교통공사하고 경찰 112하고 뭐 이야기가 달랐던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용산서에서 나는 상식적으로 용산서 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안전을 위해서 기동대가 보통 작년까지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용산서가 작년에 똑같이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올해는 배치가 안 됐느냐. 아까 말한 그 마약 단속설 굉장히 나는 괜찮게 늘리는 이유가 경찰이 짝 깔리면 아무래도 마약하는 애들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어버릴 그래서 수가 있죠. 일부러 안 깔았다. 이 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퍼즐이 따다다다닥 맞아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교통기동대는 기동대 아니에요.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기동대는 요청할 교통기동대는 뭐 교통순경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치고 있어. 아 아니야 저건 빨간불 교통 우리는 교통 봐야 되니까 저 참사난 건 못 볼 거 못 본 차일까 뭐 그렇습니까? 네. 교통기동대는 기동대 아니에요? 근데 경찰청장은 당시에 충북에 있었다. 충북 거기가 고향이래요. 윤희근이. 잠들어서 2차례 연락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용산 경찰서장하고 서울 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당연히 용산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바빴던 것도 혼자 일을 했던 것도 용산 경찰서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었거나 아예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희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날 도착한 것도 용산 서장은 인근 집회가 끝난 후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8시 반에 돼서야 이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용산에서 요청은 했지만 서울청은 받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 니들이 일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너 대기 발령 시키는 후고 몇 시간 후에 다른 사람 바로 꽂아버리죠. 근데 이제 한간엔 이러한 썰도 있습니다. 이 용산서장, 이임재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서장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눈에 가시였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갈아치우고 싶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썰이 파다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지키는 관할서이기 때문에 뭔가 안심되는 사람으로 꼽고 싶었던 그런 일리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잖아요. 좌파 성향의 용산경찰서장이라고.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특히나 그러한 악의적인 찌라시에 가짜 뉴스에 지금 딱 이 사람만 이임재 용산서장만 타겟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용산서장이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발령한 이런 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발령된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새끼 하나 있어요. 제일 싫은 새끼 하나인데 그 새끼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 했던 놈 하나 있죠.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용산 집회에 기동대 9개를 투입했는데 이태원에는 1개 제대 투입도 거절했던 거. 이건 심상치 않아 보여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용산서장 빼고 나머지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은 알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거를 무려 1조 5천억 들여서 만들어요. 이걸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고 만든 건 문재인 정부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이 시스템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작동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아니 다 쪼개놨겠죠. 이때 당시 시스템 어디에 박혀있는지도 모를걸요 지금? 지금 저 MBC 보도에 의하면 재난통신망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못 쓴 게 아니고 안 썼다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재난 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 체계를 갖추도록 이걸 만들겠다 해서 만드는 과정에 완성된 게 문재인 정부 때라고요. 그다음 그렇지 작년 5월 달에 개통식을 합니다. 본격 가동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망 구축이만 3,600억, 단말기 구입비 4,000억, 운영비 7,000억, 1조 5천억 들어간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2025년까지 예산이지만 이게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지 만들어는 놓겠다고 해놓고 아무도 쓰지 않는 시스템은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거네요. 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정상황실장이라거나 행안부 장관이라거나 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보고받은 시각이 다 제각각이고 그 안에서 아무런 대처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합동훈련을 올해 7월에 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인데 왜 해놓고도 안 쓰냐고요. 아니 그러면 7월에 합동훈련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만 타가고 자기들끼리 뭐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7월에 했는데 11월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 재난망을 쓸 수가 없다면 도대체 이 돈과 예산 다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만 연습한 거죠. 행안부 홈페이지에 가면 재난안전통신망이 가져온 변화라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 일상 재난 예방 업무의 확장 가능.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책임 회피는 하고 있죠. 이번에 뭐 저 윤석열이 뭐 그게 사진이 조작이냐 아니냐 얘기하지만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월호 관련한 이 재난 안전 시스템이 청와대에 지하 벙커랑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얘네들 봐봐봐. 국무회의 하거나 NSC 회의한다고 보세요.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후진 국가도 아니고 사실상 시스템도 없는데 앉아고 저렇게 지들끼리 저러고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방송실 하나를 새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는 왔죠.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고 할 때 여기에 맞는 조명과 음향과 인테리어들이 완성돼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대로 띄워서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윤석열이 그 모든 걸 깨부시고 나온 그게 이번 이태원 참사에 직접 간접적인 다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사태의 시발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사람 몸에서 뇌가 하는 역할인데 뇌를 끄집어 놨어. 뇌를 끄집어 놓고 쪼개가지고 하나는 용산구에 놔두고 하나는 서초에다 놔두고 하나는 한남에다 놔두고. 아니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일단 뇌가 있다는 전제. 근데 지금 국가의 뇌. 대통령실에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지금 국방부 건물을 쓰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지하 1층에 상황 보고실을 지금 NSC 뭐 재난센터라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을 하는 것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이 사람하고 하나 끝나고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보고하고 다음 보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이 앞에 가가지고 화면 앞에 가가지고 이게 이거야 하고 손짓하는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황 모니터를 보고 그거는 사실 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대통령이 고개 빠져라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손짓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그런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진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쇼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거예요. 윤석열 지금 이 스타일이라면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압사? 뇌진탕 있겠네. 그러면요 소방방재청에서요 환자들 다 신경외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업무가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이라는 거는 날아오는 정보들 통합을 해가지고 그 통합된 결과에서 자료가 나와야지. 그래서 경찰에서 올라오는 정보,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정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통합에서 분류된 자료들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정보라는 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청장한테 따로 연락 오고 소방서장한테 따로 올라오고 장관한테 따로 연락 오고 그러면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정보 분류를 못해요. 그냥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인지 이거 분류를 못해서 망한 왕이 있어요. 광해라고. 아무튼 그 작업 자체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이죠. 재난방지 시스템. 모든 지역에서 날라오는 그 모든 정보들 다 통합을 해서 믿을 만한 정보와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을 분류해내고 그중에 믿을 만한 정보만을 가장 핵심적인 판단권자한테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즉시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하는. 근데 이거를 청와대에 이게 시스템이 있었는데 청와대나 이런 중앙정부 조직에 이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지금? 이 안에 있던 수천억 원어치의 전자장비를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당근에 있을 것 같아. 당근에. 근데 1조 5천억 투입된 거잖아요. 1억 5천만 원도 아니고 1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긴 썼어요. 이 망을 쓰긴 썼다고. 재난안전통신망. 근데 여기서 첫 통화가 그 이태원 참사가 10시 조금 넘어서 나온 거잖아요. 첫 통화가 이루어진 게 다음 날 오후 2시 38분이에요. 일요일 날 오후 2시 38분. 근데 통화량을 한번 볼까요? 중앙 재난상황실 2초, 용산 재난상황실 10초, 서울 재난상황실 18초, 다 합쳐서 3분. 잡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잡음? 어떻게 이거는, 2초를 이야기하죠? 통화 내역을 봐야겠네요. 이게 2초 뭐 이런 거는 이거 잘 되나? 되긴 되나? 들리십니까? 네. 한 거죠. 테스트 정도 해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쳐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어떻게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게 그대로 제대로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1부 여기서 마칠게요.